이 영상을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데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댓글 링크에 초등학생부터 중급 실력자까지 누구나 쉽게 영작 기초를 연습할 수 있는 과거 시제 학습지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래전에 현재 시제 연습 영상과 파일을 올려드렸고 이제야 과거 시제 연습 영상과 파일을 올립니다. 초반 몇 문장만 따라 만드시다 보면 학습지의 모든 문장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통합되는 원리를 보시면 영어 문장을 파악하는 눈도 트이실 겁니다. 학습지는 현재형 2장, 과거형 2장, 참고자료 1장, 모두 5장입니다. 화면의 학습지는 부정문, 의문문, 박살내기, 과거형 1 학습지입니다. 보시면 그가 정직했다,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 그가 정직했니? 이렇게 세 문장이 한 세트. 우리가 노래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다, 우리가 노래했니? 또 이렇게 세 문장이 한 세트씩 묶여 있습니다. 바탕색으로 제가 두 세트를 나누었죠. 각 세트가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순서로 되어 있는 점에서는 같지만 흰 바탕의 첫 번째 문장 세트는 형용사를 가지고 만든 문장들이고 어두운 바탕의 두 번째 문장 세트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 세트는 비동사를 이용하고 두 번째 문장 세트는 두 동사를 이용합니다. 특히 네 번째 행의 두 합체 동사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를 채우며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인 그가 정직했다를 만들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꺼내어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섹션을 봅시다. 제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퍼다 먹여주는 정도의 학습지라서 그렇습니다. 주어 자리에 그가를 넣어야 하므로 한국어 주어 그가에 해당하는 영어 주어 he를 쓰고요. 그 다음 비동사 자리에 주어가 he일 때 비동사의 과거형에 해당하는 was를 찾아서 씁니다. 실제 참고 자료에는 과거형열 앞에 현재형열이 있는데 제가 화면에서는 편의상 없앴습니다. 이제 형용사 자리를 채울 차례입니다. 만들려는 말에서 정직하다를 찾으면 동사, 형용사 재료란에 honest가 있습니다. honest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참고 자료 만들려는 말에서 동사의 경우는 형용사와 달리 밑줄을 쳐서 구분했습니다. 형용사는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시제는 동사가 책임집니다. 비동사가 was로 변해서 전체 문장의 시제를 책임집니다. 비동사가 하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죠. 비동사는 뒤에 not을 달아서 부정문을 만들고 주어와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아래 두 행을 더 채워볼까요? He was not honest. Was he honest? 이렇듯 동사는 문장의 시제, 기능 등을 제어하는 핵심 엔진,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do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 세트를 다루어 봅시다. 주어 자리에 우리가에 해당하는 we를 찾아서 넣습니다. do 합체 동사에는 참고 자료에 동사 과거형을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do 합체 동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영어가 쉬워집니다. 우선 두 문장을 더 채워놓고 do 합체 동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정문의 주어 자리에 we를 넣고 do 조동사에는 참고 자료에 do 조동사의 과거형을 찾아서 넣습니다. do 조동사의 현재형의 경우에는 주어 종류에 따라 모양이 do와 does로 바뀌었었는데요. 과거형은 주어가 무엇이든 모두 did입니다. 더 쉽죠?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칸에는 동사 형용사 재료란에 있는 sing을 집어넣습니다. 아래의 의문문도 같은 방식으로 참고 자료에서 찾아서 채워 넣어서 완성합니다. 이 학습지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기계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원리를 더 복잡한 문장들에 응용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비동사는 자립적입니다. 혼자서도 잘합니다. 뒤에 not을 달아서 부정문을 만들고 주어와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자기 모습을 바꿔서 과거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비동사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볼까요? 일반 동사는 이런 역할들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동사를 두 조동사라고 부른 이유는 두 동사가 일반 동사를 도와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 도울 조자를 써서 조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두 조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장 세트에서 일반 동사 sing은 자기가 직접 뒤에 not을 달아서 부정문을 만들거나 자기가 직접 주어와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sing은 의미적으로 너무 꽉 차고 무겁습니다. 영어 문장은 앞부분이 가벼워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문장이 긍정하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지, 감탄하는 것인지, 또 시제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등의 큰 틀을 문장 앞부분에서 정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어입니다. 그 역할을 날쌔고 신속하게 해줄 아이가 두 조동사입니다. 두 조동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sing, 너는 편안하게 뒷자리에서 원래 모습 그대로 있어. 굳은 일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말하며 나서는 게 두 조동사입니다. 두 조동사가 sing 동사 앞자리로 나간 후에 자기 뒤에 not을 달아서 부정문을 만들고 주어와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sing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원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형식으로 문장의 형태를 암기할 때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조동사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두 조동사는 긍정문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요. 얘가 문장의 핵심이자 엔진인데 얘가 없으면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긍정문에서 sing이 합쳐져서 함께 뭉쳐 있습니다. 긍정문의 sing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sing과 모양은 같지만 본질은 다른 동사입니다. 긍정문의 sing은 그 안에 do가 들어있거든요. 단지 do는 속성이 투명해서 sing 밖으로 비치지 않을 뿐입니다. 이 do는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와 합쳐져서 잘 안 보이지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독립하여 튀어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이 문장들의 시제가 과거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동사 sing은 편하게 뒷자리에서 원래 모양 그대로 뒷짐지고 있으면 됩니다. 앞장서는 두 동사가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고 시제에 따라 did로 변신까지 합니다. 긍정문일 때도 do는 did로 변신하여 sing 동사와 합체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문의 동사 자리에는 do 합체 동사라고 적어둔 것입니다. did와 sing이 결합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did 끝부분 발음에 ed, id, d 느낌이 결합하여 singe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singed는 사실 없는 단어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추측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 뒤에 ed가 붙으면 뒷모음만 발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동을 줘서 튕겨버릇하는 영어 발음의 특성상 그 앞음절의 발음도 더 강해지는 듯합니다. cook보다는 cooked의 우 발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laugh보다는 left의 에 발음이 dance보다는 danced의 에 발음이 agree보다는 agreed의 이 발음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ing 같은 일부 동사들은 과거형으로 변할 때 singed 이런 식으로 뒤에 ed가 붙지 않고 모음 느낌만 더 강하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sang 이렇게요. 워낙 짧고 강렬한 hit, quit, shut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길이에 더 강해지기도 어려워서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같게 발음해버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동사의 과거형이 뒤에 단순히 ed만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형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의 경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음상의 느낌이라도 붙여서 익히면 단순 암기보다는 그나마 납득이 되고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규칙한 과거형 동사의 형태도 모두 제 참고 자료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과거형 모습이 불규칙적인 불규칙 동사들을 더 집중해서 학습하실 분들은
우상단 링크 영상의 학습지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학습지에는 없지만 두 합체 동사 중에 가장 힘겨운 아이도 가져와서 두 합체 동사의 일관성을 살펴봅시다. 주어가 그녀가라서 3인칭 단수이고 문장 시제가 현재형인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이 상황에서는 does 동사가 도와준다고 나와 있죠. does가 독립해 나와서 더 쉬운 부정문, 의문문의 경우부터 채우고 긍정문의 두 합체 동사를 처리해 봅시다. does와 sing을 합친 경우에 does 뒤에 z 느낌이 sing에 붙어서 sings가 됩니다. does 동사는 지난 현재형 학습지 영상에서 함께 공부했었죠. 이상 3세트의 일반 동사 문장 9개를 완성하여 비교해 봤는데요.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비동사 문장까지 다시 불러와서 모든 문장의 엔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도 참 중요합니다. 문장이 문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특정 기능을 가지게 하려면 꼭 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문장을 만드는 경우에 이 엔진을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긍정, 부정, 의문 등 기능을 수행하고 문장의 시제를 정하는 역할을 이 엔진이 합니다. 형용사 하나, 동사 원형 하나가 엔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보시면 제가 형용사나 동사 원형 등은 재료라고 해놨습니다. 얘네는 재료일 뿐이고 주어 뒤에 붙여놓아 봤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재료들이 살아나서 문장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심장과도 같은 엔진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 엔진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비동사 문장에서는 is, was, 그리고 두 동사가 도와주는 일반 동사 문장에서는 do, did, does 등이 그 역할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긍정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뒤에 동사 재료, 즉 동사 원형과 합쳐져 있었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이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연마하시면 영어 문장을 파악하는 큰 틀이 잡힐 것입니다.